고질적 논질환 치료 제가 쓴 책의 이제 백내장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백내장은 우리가 이제 수정체 혼탁, 그래서 뿌옇게 보이는다, 이렇게 수정체 혼탁돼서 뿌옇게 이렇게 보이는 증상, 그래서 주맹증이 심해지는 증상, 주맹증, 낮에 밤에 쌈을 보기 힘든 게 아니라 낮에 보기 힘들고 시야가 뿌옇게 보이고 안개가 낀 것처럼 수정체는 맑은 이런 수정 같은 거여야 되는데 그것이 혼탁이 이루어지고 경화가 이루어지고 핵경화 백내장이라는 거 있는데 그것은 수정체 종 중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근시를 동반한, 굳어졌으니까 두께가 커지니까 근시를 동반한 백내장, 그런 것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단백질이 변성해지면서 이제 뿌옇게 되는 혼탁을 동반한 백내장, 근시를 동반한 백내장은 핵경화 백내장. 뿌옇게 수정체가 혼탁되면서 투명하지 않게 투명한 수정체가 빛을 발해가는 노안성 백내장, 이렇게 구분될 수 있고요. 또 염증성 백내장, 포도막염 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또 약물 스테로이드를 쓴 이런 걸로 인한 백내장, 또 이런 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건 40대 이후에 수정체의 기능이 노화가 되면서 수정체를 움직이는 모양체 근육과 수정체에 대한 신진대사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질이 변성돼가면서 오는 백내장. 그래서 뿌옇게 변해가는 백내장으로 보이는 것도 뿌옇게 보인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정체가 혼탁해져서 빛을 이제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니까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보이고 이런 증상이 나아가서 백내장이 되고, 백내장은 선천성, 후천성, 또 합병증으로 인한 백내장, 외상성 백내장. 우리가 어디 다치거나 어디 외상을 입어도 백내장이 되고, 포도막염이나 이런 염증성으로 인한 것도 백내장이 되고, 또 그래서 밤에는 시야가 이제 잘 보이다가 낮에는 오히려 시야가 뿌옇고 변해서 잘 안 보이는 주맹 현상이 있고, 수정체액이 중화되어 수정체 굴절력이 높아져서 핵경화 백내장. 핵경화 백내장은 주로 이제 망막 질환에 의해서 많이 생깁니다. 망막 질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눈에는 이제 두 종류의 물 액체가 있어요. 세 종류죠, 세 종류. 이 겉을 적셔주는 아까 저번에 설명드린 안구건조증을 유발하는 우리 바깥의 눈물 성분에 있고요. 이건 각막을 영양하고 균을 방어하고 또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밖에 눈물이 흐른다면 눈 안에 있는 그 안압을 일정하게 유지해서 눈동자를 동그랗게 만들어주는 안방수라는 물이 있습니다. 안방수가 지나치게 분비되거나 안방수가 나가는 통로가 막히거나 좁아지게 되면 바로 시신경을 압박하면서 시신경이 죽어가는 현상, 시신경이 압박을 받아서 죽어가는 현상이 우리가 시신경 손상으로 오게 되고, 그러면 손상이 오게 되면 지변부서부터 이제 시커멓게 변해가서 이제 가운데만 살아있는 증상, 가운데까지도 안 보이게 되면 시야를 잃게 되는 증상, 그것이 이제 녹내장. 그 다음에 이제 눈 안에 이 유리체, 저번에 비문증을 유발하는 이제 유리체라는 게 투명한 젤 모양의 98%가 물인 젤리 모양의 유리체액이 있습니다. 거기가 망막하고 바로 붙어서 망막에 영양 공급도 하고 눈 내부에 영양 공급, 또 눈 내부를 보호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 역할을 제대로 이제 노화로 인해서 잘 못하게 되면 비문증도 유발하고, 그것이 액화돼서 노화로 인해서 이제 액화가 이루어지면서 떨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망막박리나 열공이나 천공이나 또 출혈을 유발해서 급격한 비문증의 원인이 되는 세 종류, 바깥의 눈물, 그다음에 안압을 유지하는 안방수, 망막을 보호하고 망막이나 주변 그 내부에 영양 공급과 신진대사를 이루게 하는 유리체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망막에 질환이 있을 때는 유리체액이 망막에 보호하는 역할을 하지만 그것이 젤리 모양의 형태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망막을 박리되거나 찢어지거나 천공이 이루어지거나 또 망막에 점막이나 망막에 막이 가리거나 이런 상처가 있거나 막이 가리거나 이상이 있을 때
망막을 수술해야 될 때, 망막 박리를 수술해야 될 때 그장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유리체액을 절제해서 유리체액을 다 빼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로 인한 합병증이 반드시 오는 것이 백내장이고, 그런 경우에 백내장은 수정체 노화로 인한 것이 아니라 수정체가 이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고 유리체액이 없어지면서 핵 가운데 부분이 경화가 되는, 두꺼워지는 핵경화, 가운데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지면서 수정체가 경화가 되는, 가운데가 그러면 그때 이루어지는 것은 핵경화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인에 따라서 백내장은 이제 그런 치료를 그렇게 하는데, 선천성 백내장도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이제 신경과 근육이 타고날부터 약한 경우를 약시라고 하듯이 선천적으로 수정체의 기능이 약하게 타고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선천성 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 방에 선천적인 것은 신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콩팥 기능을 좋게 하고, 또 그 원인을 찾아서 또 증상을 찾아서 치료하면 많이 좋아집니다. 그 백내장의 이제 침 치료와 함께 이제 한약 치료를 하는데, 백내장이 이제 원인 치료, 우리가 이제 항상 이 침법이, 백내장의 침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약 치료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침은 보조적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근골격계 손상, 삐거나 다치거나 허리가 아플 때 침을 맞는 것은 너무나 일반적인 상식이고, 그 침이 이런 백내장까지 치료하고 녹내장, 또 눈 내부의 질환, 망막색소 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치료법이 있다는 것을 일반인은 잘 모르는데, 눈 치료하는 한의원, 또 옛날부터 눈을 치료해왔던 한의원에서는 다 이런 침 치료법이 질환별로, 눈 질환별로 구분돼서 녹내장, 백내장, 황반 변성, 망막 변성, 이런 거에 대해서 치료법들이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내장에는 주로 어떤 침법을 쓰냐면, 백내장의 원인이 신장 기능이 떨어져서 오는 경우, 그리고 선천성 백내장이건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또는 노화로 인한 경우, 그런 눈이 피곤하고 혼탁하고 그러면 화사망 신관 광명열로 치료하고, 간의 해독 기능, 신장의 주된 기능은 우리 노폐물과 독소를 신장에서 여과를 시켜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하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 기능이 잘 되지 않으면 수독이라는 게 생겨서 몸에 독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독소를 없애주는 이제 대표적인 약이 오룡산 지제를 씁니다. 수분 대사가 안 되면 쌓이게 되고, 머리에 쌓이면 뇌압이 올라가고, 눈에 쌓여서 눈에 수분 대사가 안 돼서 안방수가 올라가거나 안압이 올라가면 눈에 이제 녹내장을 일으키고, 머리에 쌓이면 뇌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수분 대사 장애로 인해서 수분이 몰려 있어서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에 대표적인 처방은 오룡산 지제를 가감을 해서 치료합니다. 또 간으로 해독 기능이 안 되면서, 간에서 하는 대표적인 기능은 해독을 시켜주는 기능인데, 정신적인 독소나 육체적인 독소, 또 음식물로 인한 독소, 또 외부적인 약물이나 이런 해로운 독소들은 간에서 해독 기능을 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 상사망이라는 걸 씁니다. 상사망 또는 그 기능이 약하면 간정격, 너무 실하면 기능이 항진돼 있으면 간승격, 그러면서 10가지 동반하면 간합격, 또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차가운 증상이 있으면 간열격, 이렇게 구분해서 치료를 하고요. 또 폐에 열이 있으면, 폐에 열이 있고 눈에 열이 나고 혼탁하면 폐정격. 우리가 이제 눈 환자 가운데서 눈이 뜨거워야 눈에서 열이 나요, 이런 분들이 많이 오는데, 폐정격을 쓰면 많이 좋아집니다. 우리 각막, 폐는 우리가 이제 목화토금수에서 금에 해당되는 성질이 있어서, 우리 이렇게 흰색 계열의 병이 생길 경우, 수정체라든가 어디 흰색 계열의 병이 생길 경우에 많이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열이 날 때, 왜 열이 날 때 좋냐면, 이제 그 심장과 폐의 열을 내리는 자리에 폐정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심장과 폐 쪽에 열이 상승되면서
각막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나고 화끈거리고 이럴 때 회전격이라는 걸 쓰고요. 또 백내장에도 흰색으로 변해가는 거잖아요. 흰색으로 뿌옇게 변해가는 거니까 그 폐전격으로 옛날부터 특히 사암침법 책에 그런 치료 사례도 있고 또 이렇게 폐전격을 많이 씁니다. 그러나 신호 증상이 있으면 신전격을 쓰고요. 간호 증상이 있으면 간헐격, 열격, 승격 그 상황에 따라서 원인에 따라서 침법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침 치료와 함께 한약 치료를 받으면 백내장도 신경세포도 죽은 것을 살릴 수는 없어요. 신경다발이 녹내장으로 신경이 이렇게 압박받아서 죽지 않기 위해서 안압관리를 하기 위해서 점안약을 넣거나 또는 침치료를 하거나 안압이 오르지 않기 위해서 치료를 하듯이 백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내장이 딱딱한 게 세포들이 단백질이 굳어져 가고 제 기능을 잃어가고 이 수정체가 투명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행 정도가 심할수록 약물 치료로는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되니까 초기에 또는 백내장이 40대 이후부터 오니까 예방과 함께 초기에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진다 보시면 됩니다. 백내장이 치료가 되나요? 라고 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태인지 백내장 초기인지 백내장 소견이 아플 수 있을 수 있는지 또 백내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료를 하면 많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은 병이 들고 병든 정도가 심한 상태에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병들기 전에 또 병이 든 초기에 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진다고 보십니다. 또는 병은 이제 선천성 백내장 같이 타고나기를 약하게 타고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방의 장점이고 또 침과 약을 같이 하는 것은 큰 장점이다 보십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을 수시로 병들기 전에 받잖아요. 그래서 병드는 것을 미리 예방하듯이 한약과 침도 마찬가지로 병이 들고 심해진 다음에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검진처럼 미리 그 나이대에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또 초기에 그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치료할수록 많이 좋아진다 보십니다. 백내장도 초기에 또 백내장이 오기 전에 미리 예방하고 치료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